안녕하세요, 굴비킴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금융자산 3억 원이 주는 변화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직장인에게 꿈의 숫자라 불리는 금융자산 5억 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3억 원이 자신의 성장의 기틀을 잡는 시기였다면 5억 원은 인생의 항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웅축된 구간입니다. 저는 현재 약 6억 2천만 원 정도의 주식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억 원을 넘어서 5억 원, 그리고 현재의 자산에 이르기까지 제가 피부로 느꼈던 5억 원이 회사원에게 주는 실질적인 의미 4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금융자산 5억 원의 의미는 생존형 노동에서 자아실현형 노동으로의 전환입니다. 금융자산이 3억 원일 때는 월 100만 원 정도의 배당 등 부수입을 보며 생활에 보탬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모든 배당금을 재투자에 사용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 투자 생활에 보탬이 되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하지만 5억 원은 결이 다릅니다. 보수적으로 연 4%만 수익으로 잡아도 세전 월 166만원, 조금 적극적으로 운영해 6% 수익을 낸다면 월 250만원의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이는 대한민국 1인 가구 혹은 소규모 가족의 최소 생활비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시점부터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생존을 위한 생명줄이 아니라 내 자산을 더 빨리 불려줄 보너스로 돈의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확신은 직장 생활을 대하는 태도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여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사기의 저자 사마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고가 가득해야 예절을 알고 먹고 입을 것이 넉넉해야 영예와 치욕을 안다. 예는 재산이 있는 곳에서 생겨나고 없는 데서는 사라진다. 부유해야 인의를 따른다. 이 말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산 증식의 가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본인의 노동과 절약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5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자본이 벌어오는 그 돈 자체가 내가 한 달 내내 고생해서 버는 월급과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5억 원의 자산의 10% 수익은 5천만 원입니다. 이는 웬만한 직장인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습니다. 이때부터는 10억 원이라는 상징적인 목표가 단순히 꿈이 아니라 산술적으로 머지않은 미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달라지면서 단기적인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진짜 투자자의 그릇을 갖추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커리어에서 합리적 리스크 테이킹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5억 원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으면 실패가 두려워 시도하지 못했던 도전적인 업무나 이직 혹은 새로운 사업 구성을 현실로 옮길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돈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있게 일을 할 때 시장에서의 나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더 큰 기회를 찾아오는 선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금융자산 5억 원은 여러분의 커리어에 안전그물을 깔아주는 동시에 날개를 달아주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5억 원만으로는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는 없겠지만 정말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과 일의 균형, 선택, 그리고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시간에 대한 심리적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5억 원이 있다고 해서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매일 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당장의 생계 때문에 나의 시간을 회사에 저당 잡힌 기분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더 큰 자산을 쌓기 위해 혹은 나의 커리어를 위해 자발적으로 시간을 투입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퇴근 이후나 주말의 시간 역시 불안감에 쫓겨 미래를 걱정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충전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데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은퇴 시점을 타의가 아닌 자유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지면서 비로소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삶, 그런 구체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억 원이 있다고 해서 세상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금융자산 5억 원을 달성해 본 사람은 그 과정에서 얻은 인내와 지혜로 확실한 삶의 방향을 잡게 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5억 원을 모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천만 원, 1억, 그리고 3억 원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넌 분들이라면 5억은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다만 우리 한 가지만 약속합시다. 3억, 5억 원을 모았다고 해서 대단한 부자가 된 것처럼 거만해지지 맙시다. 다음 단계인 7억, 10억까지 우리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절제하고 삶에 대한 겸손을 늘 간직하며 지금처럼 나아갑시다. 진짜 부는 통장의 숫자뿐만 아니라 그 숫자를 대하는 성숙한 태도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금융자산 5억 원이 회사원에게 주는 의미는 첫 번째, 생존형 노동에서 자아실현형 노동으로의 전환. 두 번째, 자산 증식의 가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는 것. 세 번째, 커리어에서 합리적인 리스크 테이킹이 가능해진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 대한 심리적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훨씬 더 많은 금융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아직 5억 원에 도달하지 못한 분이라면 꾸준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달성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책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오는 좋은 문장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밤에 조르바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밤 눈 쌓인 마케도니아의 산에 강풍이 불었지요. 바람은 내가 몸을 의지하던 작은 오두막을 뒤흔들더니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오두막을 잘 손봐 두었지요. 나는 벽난로 앞에 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 혼자 앉아 바람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넌 내 오두막에 들어올 수 없어. 문을 안 열어줄 거니까. 내가 피운 불도 끌 수 없을 거야. 넌 절대 날 쓰러뜨릴 수 없어. 위 조르바가 말했듯이 아무리 큰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평소에 준비가 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련이 우리 안으로 파고들려고 할 때 그저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계좌 우상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굴비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